제가 이야기를 짜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 경험과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든 이 정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이걸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산업자본사회에 한국 농촌이 포섭되어 있는 이런 셈인 거죠. 자기조정시장이라고 그러죠. 자기조정시장이 잠식된 농촌의 현실이 어떻는가 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한다고 하시면 야 이거 농사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농사 있으면 아유 다 노벨 평화상 받고 하죠. 안 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한번 돌았던 게 그겁니다. 이 새싹 인삼 농사. 야 그거 하면 돈 많이 번다. 그래 뭐 어떻게 돈 많이 버는데 물어보니까 1년에 뭐 7번을 돌릴 수 있어.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그러니까 7번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추 농사는 1년에 한 번 돌리는 거잖아요. 한 번 심어가지고 걷어 먹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싹 농사는 심고 걷는 걸 7번 해야 된다는 거죠. 농부가 쇠가 빠지는 거지 그거 한마디로. 돈이 되겠어요? 돈 안 되죠. 그 누가 돈 되겠어요? 새싹 농사 짓는 시설을 가는 사람들과 새싹 농사를 짓게 할 수 있는 씨앗을 가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죠. 농부는 그 하부에 노동자로 참여해가지고 그냥 막 이게 기계 돌리고 씨앗 돌리고 하는데 이제 동원되는 거죠. 농업은 사실 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해가지고 뭔가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공장이랑 농업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대단히 뭐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농부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뭐 몽골 이런 데 아직도 뭐 기마생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전 세계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산업화되어 있고 농업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애들이 아토피가 엄청 심했고 저 자신도 약간 제 전공이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반문명적인 철학 이런 게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세상 살기 싫어 막 이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단골 기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 농사를 지으면 세상이 나아질 거야 하고 귀농해서 딱 농사를 지어보니까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 농사를 잘 지어 성공하는 거 하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세상대로 원래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누가 한 명의 힘으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동의한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시속 100km로 가던 걸 갖다가 시속 99.9999km로 약간 늦게 가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방향이나 그 속도의 변화가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다는 거를 제가 15년 하면서 최근에 그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제가 굳이 넣어놨습니다. 생태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귀농을 할 때 꿨던 꿈은 생태적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하고 했는데 이 네트워크라는 건 두 개가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간의 네트워크 있고 인간과 인간 간의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간과 자연의 생태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인간과 자연은 기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간이 딱 자연에 가가지고 바로 뭔가를 갖다 수확할 때 맨손으로 수확하는 수렵 재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지고 우리가 뭐 했습니까? 호미 들고 뭐 도구를 썼다 아닙니까? 그 도구가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 발전의 역사가 이렇잖아요. 뗀석기, 간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이제 기술 발전이 되는데 과연 철기신으로 오면 올수록 효율성이 증가하느냐? 이 산업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점에서 보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기신으로 왔을 때 과연 효율성이 증가했을까요? 아니면 에너지 사용량은 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효율성이 그러니까 과거보다 그전 도구보다 효율성이 더 늘었던 도구가 개발된 적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기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숨어 있는 거죠.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돼 있는데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계속 엔트로피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산 상황을 점검해야 됩니다.
15년 전에 그때 우리 부산 귀농학교에서 돌았던 말이 귀농하려면 5억 정도 필요하다. 왜 그러는데 기계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5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얼마에 귀농했느냐? 1억 5천에 귀농했습니다. 5천만 원에 그 20평짜리 소형 아파트 하나 사고 1억으로 땅을 사고 빚을 내서 비닐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 빚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작년까지 갚았는데 작년 농사가 안 좋았어요. 그럼 다시 빚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만 해도 저는 되게 잘했다고 봐요. 제 스스로. 이게 좀 농사를 30년 진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평생이죠. 평생 농사를 지은 형님. 형님 제가 빚이 뭐 3천만 원 좀 돼요. 그러니까 그럼 뭐 10년 지었지? 뭐 3천만 원 잘했네. 왜요? 그러니까 야 10년에 한 장씩 생겨야 되지. 그러니까 한 장? 그럼 3천만 원 큰 걸로 한 장. 10년에 1억씩 빚이 생긴다 그래요. 그 형님은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동네에 늘 많이 했습니다. 3억 정도 빚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형님 부안제 사는 형님인데 돈이 많거든요. 거기 다 하려면 어떻게 트랙터를 해야 됩니까? 트랙터 한 대 1억이거든요. 쓸만한 거는. 10년 지나면 또 새로 사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할부로 산다니까 할부 다 갚고 나면 새 트랙터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상황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재산이 그럼 나 5억이 안 되는 10년 전에 5억이었습니다. 지금 좀 더 들겠죠. 5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건 저도 모르죠. 뭐. 답을 찾아야지 자기가.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기 가치관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제가 또라이 같은 짓을 한 제 가치관이 3억을 벌어준 거죠 저한테. 제 가치관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3억짜리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당공제 이상이 노동과 교육과 휴식이 하나 뭐 이런 거였어요. 되게 좋지. 네, 가치는 엄청 좋은데 실패합니다. 첫 번째, 제 앞가림이 안 돼요 일단. 농업 생산력이라는 게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술을 쓸 거냐, 어떤 기술을 안 쓸 거냐를 이제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교육과 휴식의 부재. 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오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2번, 3번이 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생산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용을 하셔도 돈이 안 벌어진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거든요. 그럼 다음에 그걸 개선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계획 없이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럼 니도 어쨌는데 저는 계획 없이 했죠. 그래 엄청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힘든 거를 뒤에 하셔서 겪지 말아라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계획 세울 때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고 대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물 보는 눈을 키우기. 이거 한 10년 걸려요. 10년. 한 작물에 10년. 10년 정도 해야 됩니다. 성공하시려면. 근데 그래 안 하고 성공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10년 후에 성공하지. 자영업도 10년 정도 해봐야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 마인드를 지켜야 돼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한번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비관적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올해 농사를 실패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건방지게 농사가 많은 거구나. 네. 작물을 잘 키워야겠다 생각해야지. 이거 해가지고 내가 1억을 벌어야겠다 생각하면 망합니다. 작물을 봐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든 작물이 내 친구다, 내 형제다 라고 생각하고 땅을 빡빡 끼면서 농사를 지어야 농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